네이버에 부동산 계약 취소라고 쳐봤어.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지. 부동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 계약 취소 민사소송 해야 되는 건가요? 부동산 계약 취소를 하고 부동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왜 그러는 걸까?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잘못 산 거야.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각 프로세스별 체크리스트를 알려줄게. 이 체크리스트만 보면 내 피 같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먼저 매수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가 정해졌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게. 네이버에 호객노노를 쳐서 호객노노에 들어가 보자. 자, 덕유마을 주공 4단지가 나왔어. 내가 이 집을 매수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 호객노노 입주민 이야기를 일단 쭉 읽어봐. 자, 역 걸어서 10분 이마트 현백 부천시청 인프라가 많다. 자, 좋다. 재건축 순서는 시청역 기준 북남서 상동 이렇게 되겠네. 제일 비싼 게 먼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근처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를 할 때 또 꿀팁. 개꿀팁이야 이거. 덕유마을 주공 4단지를 치고 더보기 약대위부 그럼 일단 약대위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자. 약대동이면 좀 멀긴 한데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도 몇 번 나왔지. 우리 공인중개사무소, 북인눈도 몇 번 나왔고 경인도 몇 번 나왔고, 이런 매물을 많이 올려놓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를 해서 뭘 하냐? 로얄동과 로얄층을 알아내야 돼. 왜냐면 조망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아주 클 수가 있거든. 2단지를 한번 봐볼까? 여기 앞에 전면동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학교가 있어서 앞이 탁 트여 있겠지. 이러면 이렇게 안쪽에 있는 동들보다 비쌀 가능성이 크지. 아파트에 따라 차이가 꽤 날 수 있어. 그리고 조망이 공원 조망이냐, 한강 조망이냐, 산 조망이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크지. 무조건 앞이 트여 있다고 좋은 건 아니야. 앞에 만약에 유해시설이나 보기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비선호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좀 더 비싼 단지에 조망이 안 나오고 저층을 고를지, 아니면 내가 좀 저렴한 단지에 뷰도 나오고 로얄동, 로얄층을 고를지, 용의 꼬리냐, 뱀의 머리냐, 어떻게 전략을 구사할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렇다면 용의 꼬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면 뱀의 머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용의 꼬리가 좋겠지.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야. 그러면 로얄동과 비로얄등의 가격 갭을 파악한 후에 네이버 부동산 알림 설정을 하고 호객노노 실거래 알람을 설정해야 돼. 자, 호객노노 실거래 알람부터 먼저 해보자고. 덕유마을 주공 4단지를 선택했어. 여기 있지? 이쪽에 종 모양을 클릭. 매매, 전세, 월세. 나는 매매를 볼 거야. 25평. 실거래. 알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매물 알람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에서 덕유마을 주공 4단지를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알림이 있지. 알림을 클릭합니다. 매매 평으로 바꿔주고 25평. 내가 원하는 동이 있다면 원하는 동, 아니면 전체동 해서 알림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하면 돼요. 부동산에서는 나에게 매물을 먼저 주지 않겠지, 당연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자마자 검토가 가능한 상태로 대기가 되어 있어야 돼. 또한 최근 실거래 흐름을 읽기 위해 호객노노 어플 알림 설정도 꼭 해줘야 돼. 싸게 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빨리 죽겠지. 그러면 부동산에 직접 찾아가서 매물을 달라고 하는 건 좋지 않냐? 그건 아니야. 누가 갑자기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걸 믿겠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번 달에 물건을 팔았다, 잔금을 다음 달에 받는다, 아니면 이번에 결혼하는데 내 돈 얼마랑 부모님이 얼마 보태주시기로 해서 이번에 꼭 구입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해줘야 돼. 자, 매물을 보러 가야 한다. 하루 사이에 최대한 많은 매물을 봐야 되겠지. 시간은 금이니까. 이 시간을 아끼기에는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기억이 안 나. 출발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매물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하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꼭 물어봐. 세입자가 사는 곳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매도인이 사는 곳은 된다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안 된다고 하면 나오자마자 리스트를 적어 놓던지, 아니면 카톡 나에게 보내기로 꼭 정리한 내용을 올려줘야 돼. 아니면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게 돼. 또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착한 분들 말이야. 집 보러 가서 중개사 사장님하고 너무 친해지는 거야. 이렇게 나를 위해 반나절 집을 보여주셨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걸 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 이럴 때 또 꿀팁이 있지. 다 보고 생각해 보겠다고 집으로 가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자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거지. 마음에 드는 매물에 사고 싶은 가격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바로 심리전으로 들어가게 돼. 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그 매도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돼. 그 이유는 5억짜리 물건을 매도인은 4억 5천까지 줄 생각이 있었다고 해보자. 근데 네가 4억 8천에 안 되나요, 사장님?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4억 8천에 드릴게요, 호구님. 너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4억 5천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4억 8천에 사게 되는 꼴이야. 이런 상황은 절대 피해야 돼. 매도인께는 죄송하지만 매도인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야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계약금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잔금을 빨리 받았으면 할 때도 있어. 아니면 세입자 돈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 내가 여유가 된다면 먼저 중도금으로 아니면 계약금을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단 말이야. 그 대신 매매 가격을 깎아야겠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략하는 게 아주 중요해. 그리고 잠금일과 이사일을 잘 맞춰야 돼. 이사일이 맞지 않는다면 이사친센터에 짐을 맡겨야 하는 경우도 생겨. 그런 비용이나 시간보다 싸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건 본인들이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지. 전세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서 수리할 곳이 있는지, 윗집에서 물이 새지는 않는지, 밑에 찾아가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돼. 매도인은 언제나 집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마지막으로 매수하면서 내가 실거주할 것이 아니라 전세를 내놓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매수 계약 시 매도인에게 매수를 하고 전세를 놓는 것을 이야기하지. 매수 계약 시 매도인에게 매수를 해서 전세를 놓을 거라는 사실을 꼭 정확히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꼭 기재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말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세를 못 맞추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계약금을 날린다. 계약금 날리면 돼.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최후에 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두 번째, 매도를 해놓고 복등기로 매도한다. 여기서 복등기라는 건 같은 날 매도를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도인에게 물건을 사고 그날 바로 팔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매수자를 구하는 방법이야. 미등기 전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꼭 복등기로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이때는 중개사 사무실 사장님하고 법무사 사무실하고 얘기가 잘 되어야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 세 번째, 전세금을 낮춘다. 꼭 여유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해야 돼.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전세금을 낮춰야겠지. 네 번째, 매도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잔금일을 늦추는 방법이야. 쉽게 되진 않겠지만 늦추는 날짜만큼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면 될 가능성도 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매수할 때 내 돈 지키는 꿀팁을 알아보았어. 매수 시에 꼭 활용하면 피 같은 내 돈을 지킬 수 있을 것이야. 다음에는 매도할 때 내 돈을 지키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어. 안녕하세요. 나도 살자 그 아파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알아야 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가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네, 이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동산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괜히 편의점 가서 음료수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집은 사고 싶은데 혹은 사야 되는데 부동산 가기 무섭거나 어떻게 임장을 가고 어떻게 물건을 알아봐야 되는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댓글에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사연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